지난 한 해 예. 그 은행들이 엄청난 이자를 이자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생 금융으로 좀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 좀 환원을 해라. 많이 벌었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자 수익 어쨌든 금융사도 회사기 때문에 예. 이윤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인데 이걸 과연 다시 사회에 내놓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글쎄, 그 횡재라는 말을 쓸 정도로 또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주장도 아직도 그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금융회사의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또 그러면은 이거를 횡재라고 볼 정도로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뭐 이상하게 길 걷다가 갑자기 무슨 황금 덩어리를 만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 이익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자기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이거를 그 사회 환원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론에도 좋다고 보고 제가 느끼는 거는 금융에 대한 시각이 금융 위기 이후에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사기업적 성격을 조금 인정을 그래도 좀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 이후로는 좀 많이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회사를 보는 시각도 자꾸 탐욕적인 그런 그 회사다. 네. 뭔가 그 일반인들의 것을 인식들이요? 뺏어간다. 그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편집장까지 지내신 분이 쓴 책 중에 메이커와 테이커. 메이커와 테이커. 실물에서 열심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메이커들이다. 테이커들 그거를 몰래 뺏어가는 아주 악랄한 그런 애들이 테이커. 그럼 은행을 테이커로 보는 그렇죠. 건가요? 테이커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여론이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테이커의 수준으로 메이커가 아니라 테이커의 수준으로 만일 그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은행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이익의 증가 부분의 일부를 좀 이렇게 사회 환원을 통해서 스스로를 테이커가 아닌 수준으로 역할을 하는 메이커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상생금융 예. 이런 것들은. 지난번 상생금융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은 당국의 압박이 많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 통과했던 아주 중요한 법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예. 통과가 됐죠? 예, 네. 그 법의 취지가 뭐냐면 은행 채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나 채무 조정해달라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되면 권리가 있으면 은행은 응해야 됩니다. 응하고 그래서 채무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주냐면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만기를 연장해준다든지, 아니면 원금을 조정해준다든지 이런 걸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뒀거든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걸 하게 되면 그만큼 상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인식이 바뀔 겁니다. 인식이 금융기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구나. 네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더욱이 중요하고 제도가 다행히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다 폐기됐었습니다. 저희 당이 내놨다가 네네. 그다음에 재작년에 금융위에 냈던 법이 통과돼서 시행시키도 올 9월로 당겨놨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은행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들이 정부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